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에 이제 많이 홍보하고 있는 제품들, 뭐, 특정 제품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왜 나오냐 하면 요즘에 이제 전화를 주셔서 사실은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회사 제품이 아니면 안 되죠? 이 회사 제품이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런 류의 제품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모듈은 양면 모듈,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솔라 엣지 제품이나,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솔라 엣지가 대표적인 제품이고, 그거 말고도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희 카페에 들어오시면 양면 모듈에 대한 데이터를 꾸준히 올려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과거로 거슬러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이 제일 낫다, 좋다,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신규 제품들이 나오고 기술 개발품들이 계속 나오고 효율 좋은 제품들이 계속 나오면 조금은 관찰자 역할에 더 충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모듈에 대한 효율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초창기에 쓰던 제품들에서 점점 기술이 좋아져서 점점 나은 효율을 넣는 제품들이 나왔고, 2부스바에서 3부스바로 바뀌면서 아니면 멀티부스바로 바뀌고 아니면 하프셀 모듈이 나오고, 계속 태양광 모듈은 효율이 좋아지기 위한 기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자체로도 태양광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빨리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빨리 효율이 좋아져서 아파트 베란다에 지금 400W 정도 되는 태양광 모듈 한 장만 걸어놔도 주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다 커버할 수 있다. 아니면 50% 이상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정질 태양광 모듈에서는 기술 개발 효율 향상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거의 일환으로 인버터의 효율 변환이라든가 모듈에서 출력이 더 나오는 제품들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이 양면 모듈을 쓰면 기존 결정질 모듈보다 발전량이 20%가 많습니다. 어떤 특정 인버터를 쓰면 발전량이 15%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는 양면 모듈에 이 회사 인버터가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진 않다라고 봅니다. 국내에 인증받은 제품들이 양면 모듈을 커버할 수 없는 제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여유 용량은 가지고 있다 보니 양면 계열을 사용을 하셔도 국내의 웬만한 인버터들은 커버가 가능하고, 가끔 이상한 제품 이름 대면서 이게 좋다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냥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보니 그게 아니어도 대안은 많으니 조금 더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버터가 굳이 몇몇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버터가 양면에 정말 특화되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인버터들이 있는데, 굳이 그렇진 않다.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모듈도 지금 발전량이 20% 30%가 더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듈 제조 공정을 따져보면 사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을 쭉 나와서 맨 끝에 모듈 라벨을 붙이기 전에 STC 조건으로 딱 찍어서 출력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 모듈의 출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공정을 지나와요. 똑같은 제조 공정을 지나와서 맨 끝에 효율 라벨을 이 몇 줄이 몇 와트냐 빵빵 찍었을 때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빵 찍었는데 415, 그럼 이건 410W 모듈. 418, 그럼 이건 415W 모듈. 이거는 424, 그럼 이거는 420W 모듈. 이렇게 라벨링을 해가지고 제품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면 모듈이 발전량이 많은 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발전량이 많은 것도 많고,
발전량이 조금 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많은데 그게 20%까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좀 1년 내내 발전을 해봤는데 20% 차이가 난다? 라고 하는 것들은 효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효율이 발전량이 많은 것과 이 와트수가 높은 거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인버터가 어떤 제품에서 발전량이 20%가 많아요. 모듈이 어떤 제품에서 발전량이 20%가 많아요 라는 것들이 계속 기술 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레퍼런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2008년에 국내에 유니솔라라는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인 가시광선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투과하거나 반사되어서 튕겨져 올라오는 것까지 다 고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해서 낮은 경사각으로 엄청나게 설비를 많이 했었는데 안 됐죠. 여기가 충북 청주시 오창읍인데 오창에 현대중공업이랑 독일계 기업이랑 방막 공장을 전합고 그게 2011년인가요? 그랬는데 바로 상용화가 안 되고 망했죠. 광주에 있는 방막 공장도 있었습니다. 거기 망하기 전에 저한테 제가 실무자로 일할 때인데 저희 회사 제품은 발전량은 15% 이상 더 나오고 가격은 10% 이상 저렴합니다라고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러더니 금방 망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듈의 온도를 내려주면 발전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25도 기준 온도로 해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전량이 떨어진다라고 보거든요. 그렇다 보면 발전량이 더 좋은 건 낮은 온도에서 발전량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 물 뿌리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라고 특정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되나? 네, 그 회사에 근무했던 친구가 팀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저랑도 아주 막역한 분이 계셨었는데 펀딩도 많이 하고 보급도 많이 됐습니다. 대기업 옥상에도 시스템 설비를 해놓고 300억 펀딩이 돼 있어서 이거에 대한 영업을 의뢰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발전량이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운영 안전성 면과 투자비와 경제성을 따져보면 살짝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면 모듈도 발전량이 많아지는 것도 많고 뭐 제품이 좋은 것도 많고 뭐 또는 인버터에서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발전량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그런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사실은 좀 드리는데 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발전소 하나에 투자를 한다 라고 얘기하실 적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양면이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하반기부터 이번에 대구 에너지 그린 엑스포에 나오는 제품들의 국내 제품들도 이제 양면 제품들이 꾸준히 나올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경험치를 가지고 안전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들어오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추적식 제품들 2010년 이전에 전시회를 가면 모든 회사가 추적식 제품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추적식이 발전량이 많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유지 보수비가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품들 발전량이 많아지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와야 하는 것도 맞고 모듈에서의 한계가 있다면 그 이외의 것들에서 발전량을 늘리고 많게 해야 되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투자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봐야 하고 또는 발전소를 여러 개 가진 분들 많이 있거든요. 발전소 뭐 5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5메가 10메가씩 설비를 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은 참 좋은 일들이겠죠. 그렇게 해서 경험치를 쌓고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니까. 그런데 영혼을 끌어모아서 발전소 하나, 2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앞서가는 기술력에 있다라는 것들만 올인을 해서 들어가시는 건 저는 약간 좀 경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특정 회사 제품들이 나쁘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 보니 무조건 지금 양면이 아니면 안 된다. 또는
무조건 지금 어떤 특정 인버터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 뿌리는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이었고,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추적식 시스템도 좋은 시스템이었고, 제품들도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밟고 올라서서 점점 산업이 성장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노력이 돼야 되는 거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은 조금 선전된 기술력들이 나와서 조금 더 나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합니다. 그런 시장을 내가 빨리 찾고 빨리 선점을 해서 더 나은 제품들을 내줄 수 있다면,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영혼을 팔아서 가면서까지 투자를 장려하거나 아니면 권고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쌓이고 충분한 경험치가 쌓이고 충분한 유지보수 관리에 대한 기간이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올해가 아마 양면과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가장 성행하는 한 해일 것 같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관망하는 추세입니다. 내년이 되면 답이 나오겠죠. 이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떤 결과물들을 나와왔는지, 또 모듈도 마찬가지로 첫 해의 발전량이랑 둘째 해부터 발전량 안정화 기간이 다르다 보니 내년부터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잠깐 홍보를 하자면 에스테크라고 솔라이지 인버터를 만들고 모니터링을 하는 회사인데, 저랑 같이 동료였던 분께서,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신 회사입니다. 지금 솔라이지 인버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이나 진단평가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조사에서 CS 쪽에 계시던 분이다 보니 이쪽 분야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라이지나 인버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봤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 내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도 많이 했는데, 이분은 되게 확신을 많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겐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무조건 맞다,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올바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시도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것들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는 사람들도 생길 수가 있겠죠. 저는 언제부턴가 좀 시장을 바라보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관찰하는 역할들을 오래 해왔던 것 같고요. 지금 태양광 업체들이 앞으로 진출해 나가기 위해서 시장이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리파워링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개나 소나 한다고 하고, 설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또는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우리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리파워링 계획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한다라는 것들, 또는 발전소를 무조건 매입한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시장 창출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고 막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산업들이 있고 반드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부대찌개집을 차려놨는데 우리가 부대찌개 장사만 하다 보니 잘 안 된다고 콩나물밥도 하고 옆에서 제육덮밥도 하고 두루치기도 하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정말 죽두밥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도 마찬가지인데, 산업의 타켓을 잡고 들어왔으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몰두를 하고 집중을 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시스템들, 서비스들, 제품들에 대해서 관찰하고
저도 관찰을 많이 하고 있고 데이터도 뽑아보고 그렇게 앞서가신 분들이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면서 아니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먼저 앞서가면서 경험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과 그런 분들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어떤 것들은 경험치가 있는지 안전성이 확보가 됐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들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준, 사업자님들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저의 생각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그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과 이야기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